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얘기, 개운법에 대해서 할 건데, 신강한 사주들의 개운법이 뭔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많이 알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신약 사주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신강은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이 식상개운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신약하다, 신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신각, 신약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 신강, 신약을 내가 몸이 허약하다, 신강하면 뭐 튼튼하다, 신약하면 허약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약해서 내가 아프고 신강하면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신강, 신약은요, 사주에서 말하는 일단은 건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신강, 신약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연 그대로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성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같은 거.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 건강하다, 안 하다, 신약하면 약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신강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타협을 하고, 굴복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신강한 사람들은 잘 부러져요. 잘 넘어지고. 신약하면, 내 의지보다는 상대방, 남을 더 신경을 쓰게 돼서 그 기준을 남한테 맞추기 때문에 주위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신강신약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재성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재성으로 보면 신강신약에서 재성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신강한 사주는 내 고집이나 확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성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막 쫓아가죠. 그렇다 보면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운때만 잘 맞으면 많은 재화를 취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물론 신약하다면은 이 재를 보려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다가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그 정도를 계속 따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을 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걸로 놓고 설명하면 가장 쉽던데요. 이게 나로 봤을 때 신강한 사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인성과 비겁이 신강하잖아. 그럼 이게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신강한 사주는. 물론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인비가 많을 때 신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신강한 사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용신을 갖다가 식재관을 다 쓸 수 있어요. 식신으로 첫 번째로 쓸 수 있고, 재성으로도 쓸 수 있고, 관성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환경이 많아지는 거지. 신약은 이게 약한 거잖아요. 신약하면 내가 약한 거잖아.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은 인성 밖에는 없거든. 식재관이 불리하니까. 확률적으로 신강한 사람들이 약간은 확률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다. 그건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고,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재성을 취할 때는, 신강할 때는 이 많은 것들을 재성으로 빼주는 거거든요. 재성을 취하게 되면. 그럼 이 균형이 맞아지는 거죠. 그죠? 신약할 때는 내가 안 그래도 약한데 재성을 보니까 내 설계되는 힘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인성 비겁이 용신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신강한 사주는 식재관을 용신을 삼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신강한 사주에 한정을 해서 개운법을 얘기를 하자면은, 신약은 예전 영상을 보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주 명리에서 기본적인 개헌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도 틀린 게 아니죠. 이 활인이죠, 활인. 활인하고 수성입니다, 수성. 이거는 어떤 개헌법에도 좋다. 어떤 개헌법은. 일반적으로 내가 직업적으로 봉사를 하고 사람을 위한 직업을 갖는 것이 있죠. 그게 업상대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활인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직업이죠. 그게 활인이 될 수 있는 건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성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내면의 선을 찾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학에서는. 그 중에, 이 기도라 하면, 그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면, 이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편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 불교가 됐든지 간에, 내 스스로 의지가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교회 다니니까 명리 안 믿는다. 이거는 말이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선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선을 위해서 또는 그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걸 하면서부터 가장 얻을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것은 기도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이죠. 그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지만이 그 바탕으로 해서 어려울 때 살아가는 내가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활인, 수성, 기도 이런 것들은 꽤 중요하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수성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주의 개헌법 중 최고 우선이 되는 것이다. 활인은 업상이 대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식상의 개헌법은요. 일단 왜 식상의 개헌법이라고 하냐면 식상이 우선으로 개헌을 쓰기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설계시켜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주가 심각하다 보니까 힘을 빼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우선적으로 빼줘서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시키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행적인 뭐 개헌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려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걷는 거. 두 번째는 쓰는 거. 우리가 식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좀 더 얘기하고, 식상을 쓴다는 것들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사주에서. 이 빼어날 수의 식상을 쓰는 거니까, 그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 의미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가장 내가 기본적으로 신강한 사주들은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걷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 식상이, 신강한 사주들은 보통 굉장히 급해요. 급한 성정도 많고, 조금 욱하고 또 자율지스러운 모습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급한 성적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강한 기운을 빼주는 것이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문제는 신강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걸어라 하면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강한 사람들은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뭔가 서둘러야 되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면 쉽게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신강할수록 천천히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보를 정하든 뭐 8,000보를 정하든 이렇게 하루에 시간대를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좋다. 만보 정도 걸으면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신강한 사주예요. 제 사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극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돼서 걷기 쓰기 이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매일 걷기도 하고 그 시간이 없어서 못 걷는다는 거는 핑계가 일 뿐이고 어쨌든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많이 걸어라. 그것들이 내가 식상의 개원법을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쓰는 건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운동하다가 이게 좀 다쳤는지 한 2, 3년을 고생한 적이 있어요. 걷지를 못한 적이 있다고요. 이게 아파서, 걸으면 자꾸 아파서. 그리고 나는 걷고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거는 쓰는 거. 쓰는 것도 식상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기가 됐던, 내가 블로그를 하든, 뭐 낙서가 됐든, 필사를 하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무작정 쓰는 거거든.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했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람들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내 감정을 추스를 줄 알아야 됩니다. 누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이 되는 거죠. 글을 쓰기 위한 주위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연필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연필이 있더라고요. 한 자루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는 명품 연필 같은 거 있고, 또 만년필도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촉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닙이나 골라서 몇 자루를 구비해 놓고 책상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수시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 공부하다가도, 사조 공부하다가도 만년필로 꺼내서 쓰고, 한 줄을 쓰더라도 많은 의미 부여가 된다. 이것은 누군가 뭐 잘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 수 있는 개운법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이 신강한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꽤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걷고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꼭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신강한 사주를 해보셔라. 그러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거 제가 참,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좀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신강한 사람하고 신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대부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영상이니까 신강한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가 거의 많아요.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살아온 길을 보니까.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들은요, 이 본인의 고집이나 신념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내가 뭔가 틀렸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기 싫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먼저 사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죠, 마음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일이 커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신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주장이,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잘못됐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인지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도 방법이 된다. 내가 먼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다. 설사 내가 맞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은 양보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신강한 사람들은 휘어지지는 않거든요.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고집 때문에, 그 아집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개운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사주 명리 공부를 해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